지금부터 파주시 갑 후보들의 방송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개최되는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후보자가 인사한 때부터 기산되며 연설 종료 시간이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됩니다. 그럼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8번 기독자유통일당 김정섭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후보 10분간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기독자유통일당 기호 8번 김정섭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원예학과 조경학을 전공하고 건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경영관리를 전공한 국토 환경 분야 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 포에지코리아 대표이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 때문입니다. 망가진 경제, 무너진 안보, 갈 길 잃은 교육도 모두 우리의 낮은 정치 수준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최악의 무능한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은 현재는 물론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사회주의 체제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된 사회주의 정책과 무능한 경제 정책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야 할 기존의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은 안타깝게도 그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진영의 강력한 보수 정당이 등장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이 감당하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그 정체성이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자유와 통일을 지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는 고귀한 가치와 도덕적 질서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기독자유통일당의 당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자유통일당은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국가,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륜을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되찾겠습니다.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52시간 근무제를 폐기하여 근로의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원전 폐기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원전 강국을 재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산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막아내겠습니다. 사법권 장악 위한 공수처법 폐기하고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바로 잡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허가제와 토지 공개념 도입을 앞장서 막아내겠습니다. 네 번째, 강력한 동맹 외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9.19 남북 합의를 폐기하고 지나친 친중 외교를 바로 잡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지소미아 유지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발전을 위한 6대 집중 분야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 부동산 영역입니다. 3기 신도시 계획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신속하게 인하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3호선 연장은 순리대로 국토교통계획대로 연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 분야는 광역버스 노선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GTX 조기 개통과 수건인 3호선 연결은 순리대로 국토교통계획 안에서 모든 후보들이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이 중요합니다. 파주를 특화된 교육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학교 및 분야별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운정지구내 명문 학원가가 유치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코딩, 토론, 경제, 금융에 관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일자리 분야의 핵심은 기업 유치입니다. 중소회사체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및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주택, 이러한 혼재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마을 집중화 정책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법인세, 상속세 등 기업 경영 및 가업 승계에 부담을 주는 세제를 개혁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세금 공제폭을 확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자유도시 파주를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길로 가고 있는 부패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우덕 후보와 미통당의 가짜보수 신보라 후보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 정당이 필요하고 미래를 이끌 건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1번과 2번 정당에게 습관처럼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권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기존 정당 등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고 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가치 정당에게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저 김정섭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무너진 적법 절차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파주는 자유의 땅이고 미래의 땅입니다. 아이들의 고향인 파주는 지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땅입니다. 파주에 새로운 건강한 에너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 김정섭, 파주의 번영을 위해 뛰겠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파주 운정을 교육도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비롯한 세금을 신속하게 낮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파주는 우리 아이들의 고향입니다. 이 젊은 파주를 도시 전문가, 환경 전문가인 저 김정섭에게 맡겨 주십시오. 1번, 2번이 아닌 기호 8번 김정섭과
기독자유통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파주를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호 8번 김정섭 기억해 주시고 정당 비례정당 19번 기독자유통일당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 앞 방송 연설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수연 후보의 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박수연 후보 10분간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박수연 후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 당대표께서는 고생을 하시는 국민들의 이러한 애로를 생각하시고 이번에 18세부터 1인당 국민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얼핏 보기에 이 정책은 굉장히 허황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자세하게 우리나라 상황과 맞물려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면 이것처럼 현실적이고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이 최고의 그런 정책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그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그 총화량에 전체 발행된 그 돈의 10% 정도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중에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융실명제와 또 투기자금 등으로 돈들이 다 지하로 숨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치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여기에 물을 주어야 되는데요. 바가지로 찔끔찔끔 부어주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라고 하는 국민 1인당 1억 원이라고 하는 이 대량의 돈을 부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확 하고 마치 논에 물이 비가 쫙 와서 흥건하게 고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국민 1인당 1억 원 지급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굉장히 적절한 그런 대책임을 알 수가 있고요. 혹자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 예산이나 이런 국가 예산에서 일단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양적 완화 돈을 발행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다 지하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그 통화량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부어주어야 마치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처럼 돈이 우리나라의 시중에 돌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국민들이 그 부채도 갖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요.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갖고 그러면서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살게 되고 기업들이 살게 되면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기가 부양되고 국가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정책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게 특정 계층이나 어떤 기업이나 지역이나 이렇게만 준다면 위화감을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드린다는 거,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는 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것이 좋은 정말 대단한 그런 정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진 이런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0.97 작년에 0.97%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요, 2050년이면 지금 현재 35세 되는 그런 젊은 층들이 65세 노년층에 접어드는 그런 때인데요. 전체 인구의 40%가 이 노년 인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층은 없고 노년 인구만 늘어났어요.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책이 되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요 열심히 국민연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그분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기어이 이거를 올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진보, 보수 양 진영에서 정권을 번갈아 잡아가면서 지난 10년간 약 153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어요.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출산율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곤두박질을 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망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가희망배당금당에서는 직접적으로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할 때 3억, 그러니까 1억은 결혼 수당이고요. 2억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융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5천만 원씩을 직접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결혼율도 출산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책입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곧 파주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파주 지역의 어떤 그 지역 개발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시급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정책 중에 하나가요. 국민 1인당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드리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참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갖다 조달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거 역시 우리나라는 이 지금 국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새는 부분,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국가 시스템을 확 정비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자재라든가 이거 작은 나라에 지자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없앤다든지 국회의원들을 명예직으로 만든다든지 국회의원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표몰해가지고 이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재정비해서 그 예산을 약 60%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수를 통합한다든지 또 재산비례 벌금 제도라든가 그리고 또 뭐 양적 완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특수사업자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일자리 걱정이나 뭐 노후 걱정이나 이런 거를 크게 하지 않고 즐겁게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또 생활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돈을 많이 주면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무료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할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러한 정책, 33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33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유기체적으로 동시에 실현될 때 우리나라는요 국민도 잘 살고 또 나라도 발전하고 진짜 이 파주도 특히 이 속에는 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가지고 그 산하단체 500여 개까지 개성과 파주 일대로 옮김으로 해가지고 이 안보 불안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파주는 정말 비약적으로 세계적인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3 정책이 실현이 되면 이 파주 지역까지도 개발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3 정책의 어떤 그 실현을 통해서 저는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많은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해나가면 우리나라는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파주의 어떤 이런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계 문제라든가 노후까지도 어르신들까지도 지금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이런
슬픈 이 현실을 얼마든지 극복을 해 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정말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비약적으로 우리나라가 웅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지금 많이 힘드신 우리 파주 시민들, 국민들 정말 힘내시고요. 3.3 정책을 잘 올바르게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hin민배당금당 기호 7번 박수연이었습니다. 파주시갑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는 4월 15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와 방송연설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후보자 토론회와 방송연설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갑 후보자 토론회와 방송연설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